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드디어 코나 풀체인지의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코나에 관심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전 세대죠. 이전 세대 코나의 반응은 어땠죠? 그렇게 반응도 없고 매력적인 차들도 많아서 이 코나를 굳이 사야 돼? 약간 이런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매력적인 디자인, 실용성까지도 갖추고 게다가 기능들도 새롭게 추가된 게 많기 때문에 이번 신형 풀체인지 코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새롭게 출시된 코나는 과연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매번 새롭게 모델이 출시가 되면 뭐 풀체인지든 페이스리프트든 새로운 모델이 출시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가격입니다. 과연 이번 모델은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가장 많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격은 전 트림 다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30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2,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트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각 300만 원 정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트림에 대한 간소화예요. 원래 이전에는 스마트, 모던, 초이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인스퍼레이션 총 4가지 트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스마트 트림이 없어지고 모던, 프리미엄,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으로 3가지 트림으로 간소화가 됐습니다. 스마트 트림이 없어졌다면 모던 트림이 가장 낮은 트림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옵션이 빠진 게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간 만큼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래 이전에는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들어갔었던 기능들이 그냥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됐고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300만 원이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야, 이거 현대가 너무 가격 많이 올린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따지고 본다면 나름 그래도 눈 감아 줄 만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전 트림 다 공통으로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DRL도 마찬가지로 기본 적용이 됩니다. 그랜저가 출시가 됐을 때도 야, 이거 헤드램프 다 기본으로 LED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LED 헤드램프라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LED 헤드램프가 아닙니다. 모던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지금 세워져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램프가 LED 타입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 LED 헤드램프 기본으로 적용된 거는 우리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랜저랑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흡음재 타이어가 또 전 트림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원래 이전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이번 신형 코나는 12.3인치를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이 윗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이 10.25인치인데 얘는 12.3인치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OTA,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한 OTA, 뭐 CCNC, 그리고 이전에 그랜저 때 또 들어갔었던 이 하이패스, 카드가 없어도 하이패스 기능이 되는 이 하이패스가 또 기본 적용되고요. 디지털, 스마트 디지털 2라 그래가지고 키가 없어도 주행이 가능한 그 시스템까지 들어갑니다. 게다가 빌트인 캠, 요즘 빌트인 캠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빌트인 캠도 화질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빌트인 캠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코나를 보면은 달라진 점이 있어요. 바로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볼 수가 있죠. 야, 이게 과연 코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요. 이거는 거의 뭐 투싼급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래 이전 세대 코나를 딱 보면 그냥 아담하고 작고 뭔가 그냥 소형 SUV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코나는 진짜 투싼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느낌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나 이 휠 베이스가 엄청 넓어졌거든요. 무려 60mm, 6cm가 넓어졌고요.
이 수치는 셀토스보다는 전장이 짧지만 휠 베이스는 코나가 더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위장막에서 최초로 또 여러분들께 이 코나의 외관을 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옆에 캐릭터 라인과 벨트 라인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옆모습을 딱 보면은 투싼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차량은 이 N9 모델이에요. N9 모델이 있고 그냥 일반 코나가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있죠. 일단 이 N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코나,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다부지면서도 좀 클래식하고, 그 다음에 스키디 플레이트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정통 SUV, 도시명 SUV의 느낌도 물씬 풍겨납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같이 출시하진 않았지만 추후에 출시하게 되는 코나 전기차,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픽셀 문양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엔진 스펙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엔진 스펙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일단 1.6 터보랑 2.0 자연흡기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EV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면 일단 세 가지 엔진 라인업을 가지고 나옵니다. 1.6 터보가 보통 이제 가장 메인이죠. 198마력에 27토크고요. 연비는 그냥 평균 리터당 한 13km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기 중요하죠. 이번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셀토스를 살짝 의식하는 느낌이 들어요. 셀토스도 1.6 터보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잖아요. 그와 발맞춰서 코나도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2.0 자연흡기 같은 경우에도 IVT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마력은 149마력에 연비는 한 13km, 리터당 13.9였나? 아마 그 정도 비슷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근데 1.6 터보랑 2.0 자연흡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옵션에 대한 차이나 아니면은 뭐 트림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간단하게 1.6 터보, 2.0 자연흡기는 가격 차이가 되게 간단하게 정해집니다. 그랜저가 출시가 됐을 때 이런 이야기 했었죠. 옵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간결하다. 그냥 수평형 옵션 선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뭐 알아보고 뭐 선택해야 되고 이런 좀 번거로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1.6 터보랑 2.0 자연흡기는 그냥 70만원 빼면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2.0 자연흡기에서 1.6 선택하려면 70만원만 더 주면은 선택할 수가 있다. 옵션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하이브리드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41마력이에요. 살짝 출력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연비가 미쳤어요. 리터당 19km 갑니다. 이거는 공신 연비고 실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보다도 더 높은, 더 뛰어난 연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가격을 또 무시할 수 없죠. 이 0.6 하이브리드가 시작 가격이 무려 3,6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인스퍼레이션이긴 하지만 거의 풀옵션을 집어넣으면은 나름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되기는 합니다. 자, 뭐 이런 간단한 새롭게 달라진 우리 코나 풀체인지에 대한 옵션과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외관에 대한 리뷰, 각 모델들마다의 차이점도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세워져 있는 이 차량은 N9 모델이기 때문에 이 범퍼 디자인이 좀 다르죠. 확실히 공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 DRL, 그 다음에 헤드램프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휠 디자인 다르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해요. N9 모델이 출시가 됐지만 N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진 않거든요. 이 코나 N, 이전 세대 코나 N이 출시가 되면서 N 브랜드에서는 나름 좀 사활을 건, 좀 기대가 많았던 모델이긴 한데 판매량이 폭망이었죠. 진짜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번 신형 코나에도 과연 이 N을 출시를 해야 될까, 이런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저는 펀카를 좋아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코나 N을 출시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N9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트림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N9은 그냥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외관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인스퍼레이션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100만 원만 추가하면은 N9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에서는 190만 원을 추가하면은 N9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단 모던 트림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N9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이 사이드 스텝,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스포일러의 이 느낌, 국산차에도 이런 스포일러를
달고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이게 코나라서 그렇지 이 스포일러의 디자인이 쉽지 않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코나에 달고 나왔다. 솔직히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디피저의 공격적인 느낌 한번 보세요. 싱글 트윈 머플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듀얼로 좌우측으로 나눠서 머플러 팁을 좀 놔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신형 현대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2열 시트가 폴딩이 돼요. 이쪽 밑에 하단에 수납 공간이 지금 따로 있죠.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 이럴 때 정말 좋았던 이 커버를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를 다 폴딩을 하면 최대 723리터의 적재 공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차박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단순히 차박을 떠나서 물건을 좀 큰 짐을 실을 때도 이 코나가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N9 모델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 스티치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 중간에도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N9의 눈에 쏙 들어오는 포인트가 송풍구 디자인의 빨간색으로 쭉 이어진 이 라인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화려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우리가 N9 모델은 봤고요. 다른 그냥 일반 모델은 어떤 게 있는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0.6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외관이 딱 봐도 N9과 차이가 있죠. 근데 재미난 게 7개 컬러가 다 전시가 되어 있죠. 요즘에 현대자동차에서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저는 되게 눈에 가는 부분이 바로 신규 컬러에 대한 등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강국인 만큼 이 신규 컬러, 그러니까 컬러도 되게 화려하고 새로운 컬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제네시스가 이 컬러에 대한 화려함, 좀 고급스러운 컬러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나도 화려한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이라고 하는 살짝 조금 시멘트 색상의 펄감이 있는 이 그레이 컬러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N9과 다르게 약간 그 온로드형 SUV, 약간 다부진 느낌의 프론트 범퍼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 SUV들 보면 이 하단에 약간 강인한 느낌을 주기 위해 스키드 플레이트를 추가하잖아요. 이 코나도 소형 SUV다 라는 느낌 때문에 이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갔고요. 중간에 보면은 플립 있죠. 요게 이제 열을 받거나 차가 좀 뜨거워지면은 요게 열려가지고 이제 열을 좀 식히는 그런 역할도 좀 합니다. 쭉 이어진 이 테일라이트 그랜저 SUV 버전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 휠 디자인 다르고 시트도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실내로 들어오면 핸들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이게 그냥 동그란 일반적인 핸들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살짝 D컷처럼 이 끝에가 각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살짝 각이져 있으면 이 핸들을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신형 모델들 나올 때마다 이 핸들에 달려있는 현대 마크를 좀 많이 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이나 그랜저에 들어가 있던 것처럼 4점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게 모드를 바꿨을 때 그러면은 요 불빛이 또 들어오는지 저희가 한번 보면 불이 따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중 접합 유리 윈드실드 앞에 이중 접합 유리는 들어가 있고요. 1열과 2열의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무엇보다 이거 니로 때 너무 좋았거든요. 이 플립 형태의 컵홀더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내가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플립을 접어놔서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빼면 더 넓게 더 큰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빼면 진짜 완전히 그냥 웬만한 짐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랜저랑 동일한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고, 이 하이패스 카드가 없어도 작동이 되는 하이패스가 들어가 있죠. OTA 시스템이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선 업데이트가 다 가능합니다. 야, 이런 무선 업데이트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확실히 그랜저에 들어가 있었던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 킥슬로트 들어가 있어요. CCNC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새롭게 들어가 있는 UI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코나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디자인 가지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랜저에 들어가 있었던 디자인 UI와 동일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전의 UI는 뭐 코나면 코나의 디자인, 그랜저면 그랜저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코나는 그런 차이점이 없어진 게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C타입 단자 보면요, 바로 여러분들 뭐 충전만 사용했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C타입을 쓸 수 있는데,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충전만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이 위에 버튼 누르면 충전만 되고, 아니면 이제 차와 연결하겠다라면 이 밑에 버튼을 누르면은 차와 연결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놓은 거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시가잭이 이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죠?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캡슐 타입으로 이렇게 넣었다가 이게 뚜껑을 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한층 더 고급스럽게 이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 나쁘지 않고요. 이 수납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기 좀 뭔가 물건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딱 많이 하는데, 딱 핸드폰이 딱 끼워질 정도 캐스퍼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캐스퍼 때 이 조석에 있는 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다, 나쁘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 장점을 이번 코나 때 가지고 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원래 스피커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크렐 오디오가 들어갔는데 이번부터 보스 오디오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옵션 가격이 5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가죽 질감도 훨씬 더 좀 좋아졌고, 이 전체적인 가죽의 시트 부피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많이 슬림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자감이나 실내공간도 훨씬 더 넓게 느껴지네요. 여기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기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어가 칼럼식 기어로 바뀌면서 더 넓은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칼럼 기어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좀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 좀 제대로 될 수 있으려나, 아니면 작동할 때 좀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랜저 때도 나쁘지 않았고 이번 코나 때도 칼럼식 기어가 들어가서 넓은 실내 공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 아쉬운 게, 원래 이전 코나 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었지만 이번에 신형으로 들어가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릴렉션 시트가 동급 최초로 적용이 됩니다. 조수석에도 들어가고요, 운전석에도 릴렉션 시트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안 그래? 요 화려한 컬러, 형광 색깔, 저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도로에 돌아다니기에는 좀 과한 컬러이기는 하지만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개성 있는 분들은 네오테릭 옐로우 이 컬러를 선택하면 도로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자, 근데 이 차량은 좀 뭔가 다르죠. 아까 우리 N9 때도 봤지만 이 차량은 투톤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필러, 루프, C필러까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30만원 옵션을 추가하면은 이 투톤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투톤 컬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썬루프를 넣을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중간에 이 송풍구에 이 쭉 이어지는 이 라인이 외관 컬러에 맞게 색깔이 들어가네요. 핸들에도 그렇고 시트 중간에 포인트도 그렇고,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1.6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확실히 튀네요. 근데 예쁘다. 나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가, 여기는 약간 재질이 좀 다르네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약간 좀, 이건 좀 저렴한 느낌이다, 그지? 야, 이거 너무한다. 이거. 와, 이거 3천만 원이 넘어간다. 이거 3,600만 원인데 이거. 와, 이거는 좀 선을 많이 넘죠. 와, 이거는 좀 아쉽네요. 자, 본넷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씨. 하이브리드라고 했는데 하이브리드 아니고 1.6 터보 가솔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옵션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쓴 부분들이 있어요. 뺄 부분들은 빼고 넣을 부분들은 신경 써서 넣었다 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DRL과 요 고무 몰딩 요 이음새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놨어요. 요게 약간 좀 벌어지거나 그러면은 풍절음이라든지 약간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안쪽까지 굉장히 신경 써서 마감을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 차량은 어비스 블랙 펄이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무난한 검정색이죠. 근데 이게 검정색도 굉장히 다양한 검정색이 있어요. 약간 진짜 어두운 검정색, 펄감이 있는 검정색, 살짝 은은하게 비치는 검정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어비스 블랙 컬러는 은은하게 펄감이 나오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휠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또 휠 인치가 원래는 16인치가 기본 적용이었는데 이번에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17인치가 기본 적용되는 휠로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장 최상의 트림을 선택하면 19인치가 기본 휠로 적용이 되는 거죠. 나 검은 색깔 외관만 봤는데 실내 시트 색상 어때요? 야, 핸들 투톤이야. 와, 고급스럽다. 저는 외관의 화려함도 되게 좋지만 요즘에는 조금 외관은 무난하게 검정색으로 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베이지 컬러로 핸들 투톤 요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좀 젊은 소비자분들, 개성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베이지 컬러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이라는 컬러인데 그린이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크레용 컬러, 그래 포르쉐 크레용 컬러처럼 살짝 그 은은한 흰색 도화지에 목물 떨어뜨린 크레용 컬러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2열 시트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3단으로 C타입 단자가 2개가 또 들어갑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이 1열 시트가 되게 얇아졌잖아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전에는 이 헤드레스트도 되게 두꺼웠죠. 이 두꺼운 이유가 2열에 탑승했던 탑승자가 사고가 났을 때 이 헤드레스트가 에어백처럼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안전 규정도 많이 바뀌고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때문에 이 헤드레스트가 굳이 이렇게 큰 에어백 형태로 될 필요가 없어서 조금 더 슬림해지고 디자인에 대한 변화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시트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뒷좌석에 탔는데 좁다라는 느낌도 많이 안 들고요.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좀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등받이 각도도 뒤로 눕혀지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코나 풀체인지 모델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너무 짧게 둘러봐서 다 설명을 해드렸나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빠르게 시승차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코나의 시승기를 통해서 코나의 매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오빠, 나 고민 영상 어디 돈 아깝게. Tomorrow. 나 고민 영상 못 왔어. 이건 카리보의 허그베어잖아. 무려 색상도 6가지에 너무 귀여운 곰돌이 방향제잖아. 오빠 너무 고마워. 왜 그래? 최근에 레드, 핑크, 민트 컬러까지 추가가 돼서 더 귀여워졌다고. 너무 귀여운 허그베어를 리폼볼에서 만나보세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카리보의 허그베어를 고정 댓글을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다 내 거야.